오늘 이제 카시카리 총재가 먼저 발언을 또 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카시카리 연은 총재 오늘 CNBC 스쿼크 박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발언이었냐면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아직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고용 지표를 확인하면서 1월에 폭발적인 일자리 증가를 받고 이제 연준이 인플레를 낮추기에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연준의 기준금리가 현재 4.5에서 4.7%인데 5.4%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 이 점을 시사한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고용 데이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긴축 정책을 해온 흔적이 노동시장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아직 금리 인상을 완화해야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더 지켜볼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승리를 선언할 만큼 충분한 진전을 보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오늘 카시카리 총재가 지난주 고용지표에 대한 어떤 최초의 발언을 좀 해준 것 같은데 지표에 대해서 또 우리 윤석 센터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는 편이잖아요. 지난주 고용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줬는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면 우선 닐 카시카리 그 연은 총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바로 보고 지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네, 우선은 저는 이제 항상 그 지난주에 있었던 경제 지표들을 무조건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스킵할 건 스킵하고 그리고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제조 PMI가 나오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50을 넘어가게 됐죠. 50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영 PMI는 대기업 그리고 중국 국영 기업들 대상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민간 경제를 대신한 그런 지표는 좀 약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 부분에서 턴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측 부분보다 실제 부분이 더 잘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드디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PMI는 본질적으로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가 이 심리가 기업 생산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MI를 본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는 아주 대폭상이 있죠. 41포인트에서 무려 54포인트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뉴스를 많이 보셨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제가 그때 나왔을 때가 아마 ECI가 나왔을 때였어요. 아마 1월 30일 날 제가 나왔었는데 1.0%가 나왔고 예측이 1.1%였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자 보세요. 2019년부터 2023년 시계열이 있었죠.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전까지 임금 상승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0.8% 밑에서 제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정도까지 진입하게 되면 파월이 걱정하는 연준이 걱정하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질적인 나선 효과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시고 진행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게 되면 좀 세부적으로 나눈 거예요. 이 위에 게 총 ECI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민간 부분에 대한 급여 상승률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노란색 아래로 제가 쳐놓은 게 있는데 이게 시계열 부분인데 노란색이 좀 많죠. 이 뜻이 뭐냐면 민간 부분이 훨씬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민간 부분이 어느 순간 전체 평균하고 수렴하게 되면 수렴하는 것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민간의 고용 압력은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뒤로 갈수록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조금 주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중국 잠깐 넘어갈게요. 이게 날짜별로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자, 이건 중국의 차이신 제조 PMI라고 해가지고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음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센티먼트 그리고 설문조사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편인데 실물 지표로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미 ISM 제조 PMI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향후 한 7, 8개월 정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3개월 연속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세부 지표들을 보고라도 가격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입니다.
자, 이 세부 지표의 숫자를 보시고 나중에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을 얻어가시고요. 인터뷰 내용도 보시게 되면 모든 산업에서 다운턴과 수요 감소 그리고 가격 압박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FOMC가 나왔네요. 25bp가 인상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뭐 당연한 거였었죠. 25bp 당연했었는데 그 코멘트가 진짜 너무 비둘기적으로 반영이 돼 있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좀 꼽아왔는데 우선 3월 FOMC는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면 무조건 데이터를 2번 보고 가겠다. 그래서 첫 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이번 달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달 데이터를 하나를 보고 절대 판단하지 않겠다. 이거였어요. 이게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 블라드 총재가 올해는 디스인플레이션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파월도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올해 디스인플레이션은 진행이 될 것인데 그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IB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페드의 연준 이사들도 다 다르고 파월도 다르다. 이것들을 인정을 했었고 구체적으로는 상품 물가 둔화는 이미 확인을 했고 주거비는 2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네. 곧 둔화된다. 네. 중반부터. 그리고 주거의 서비스의 확인이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고용과 결국 매우 밀접됐다. 근데 주거 대부분 다 포함하면 4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서비스까지 합치면 결국 고용하고 연결된 그 인플레이션 가중치가 거의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용이 슬로우 다운 되게 되면 이 60%의 그 CPI 가중치가 내려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은 이런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미국 경제 아직도 굉장히 경착륙이 올 거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 계시죠? 단언을 했습니다. 미국 성장률은 양수를 기대한다. 마이너스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성장률에 대한 것도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는 것과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과의 괴리차를 인정한다고 제가 정리해놨었는데요. 여러 가지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서 중요한 질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요즘에 금융 환경이 너무 좋다. 당신이 예전에 말했을 때에 대비해서 지금 금리는 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좋은 것이냐? 이걸 과연 페드가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냐? 라고 물었는데 개의치 않는데요. 개의치 맞아요. 않는데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었어요. 이게 지금 약간 기조가 좀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완전히 바뀌어서 채권 금리가 더 내려가든 주가가 더 올라가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주가 올라가는 거 신경 안 쓸 거라고. 네. 예,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변동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예측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경로 그리고 그 정도가 예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틀렸는지 우리가 틀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선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3월까지는 시장이 옳든 안 옳든 지켜보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3월 FOMC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페드가 강한 압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예, 파월이 얘기했는데 뭐 그 아래 뭐 뉴욕 연은 총재 말고 뭐 아주 지방 연은 총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서 지금 뭐 6%를 올려야 된다. 이게 말이 씨가 먹힐까요? 씨가 절대 안 먹히죠. 그래서 이런 FOMC 회의록에서 어차피 밝혀지겠지만 인터뷰 내용들만 보면 너무나 도비시한 내용이었다. 직전 인터뷰랑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강세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금융 환경이다 라고 봐주시면 됐고 제가 여기서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금융 환경 지수라고 여러 가지 예측 기관에서 관찰 기관에서 내놓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사상 또 최저로 내려가 있어요. 금융 환경 지수가 최저로 내려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네. 네. 금융시장 환경이 좋다는 거는 주식도 좋고요, 채권도 좋고요, 뭐 가격도 좋고요, 그 경제도 좋고 뭐 다 좋다는 거예요. 보통 가격 지수를 가중 평균에서 만든 지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해보게 된다면 지금은 3월까지는 개별 주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일 때지 지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 FOMC는 주식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놀아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았어요. 네, 정말. 그래서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은 그냥 막 끝도 없이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예전이었으면 10% 올랐을 거면 지금은 20% 30% 오를 수 있는 투자 심리가 좋으니까.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판단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하다 말았죠. 이제 고용보고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용보고서 지금 이거는 민간만 지금 제가 써놓은 거예요. 민간만 44만 3천 건 써놓은 거고요. 예측치는 19만 건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높았었죠. 그래서 예측치를 꽤 초과했고 결과적으로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초치 기록했고요. 근데 여기 옆에 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집계가 된 겁니다. 뭐 들쭉날쭉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초에는 계절 조정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그 지표를 구할 때는 인구가 확정이 돼야 돼요. 인구. 네. 취업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 확정이 되는데 그게 이제 또 계절 조정이 바뀌면서 연초에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50만 건 는 거 가지고는 너무 센데 이렇게 보는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거 오히려 뭐 10만 건도 안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가지고는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2월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은 그 사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건 실업률 데이터밖에 없어요. 네. 매주 나오는 실업률 데이터가 갑자기 폭증을 하면 저거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대부분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저희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좀 크게 확대해 보시게 되면 대부분 서비스 관련 업종입니다. 서비스 관련 업종이고요. 이 장표 말고 다른 장표에서는 이게 과연 일시적인 잡인지 아니면 정규 혹은 긴 잡인지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 짧은 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은 잡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고용의 탄력성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취업 통계는 상당히 불확실성할 근거가 충분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이게 평균 근무 시간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 평균 근무 시간이죠. 이 데이터가. 그리고 이 아래가 바로 임금 상승률입니다. 자 우선 평균 근무 시간부터 볼게요. 내려가고 있었죠. 근무 시간이.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자 이걸 상관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예측치부터 올라갔어요. 자 이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 예전에 0.4%였는데 이게 0.2 뭐 0.31 뭐 해서 두 자릿수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0.3, 0.3인데 조금 내려갔다고 보시면 돼요. 내려갔다고 보실 수 있는 거 확인하는 거는 바로 이 차트를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직전월보다 0.3, 0.3 똑같은데 내려갔다. 그래서 소수점 자리 한 자리가 더 넘어가게 되면 직전월보다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평균 근무 시간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요 기업에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취업자 수 같은 경우는 개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지금 더 정확할지 혹은 기업들이 제공하는 이 데이터가 더 정확할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조금은 더 정확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추를 굳이 실른다면 아까 전에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던 이 구인 지표보다는 그래도 50대 50 저울을 달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근무 시간과 그리고 임금 상승률 측면에서 조금 무게추를 더 두고 싶고요. 자, 평균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서 임금 상승률도 높아진다는 건 뭘까요? 사람이 지금도 없어가지고 야 너 돈 더 줄게 하면서 일을 많이 시키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는 거죠. 네. 그런데 시간은 늘었는데 임금 상승률은 적어진다.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이런 좀 불협화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페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저도 이런 불협화음들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게 되면 지금 당장 이 한 달 가지고 평가하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페드가 과연 이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각 연은에서 수집하는 자료들이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50만 명이 늘어났다는 엄청난 게 있었으면 이것들에 대한 추정이 없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저는 조금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고용지표는 일정 수준의 해프닝이 포함이 돼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근거를 좀 찾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미 서비스 PMI가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PMI 지표가 전달에
5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다가 55포인트. 일단 지금 속보로 지표가 하나 더 뜬 것 같은데 확인하고 이야기를 네, 좀 네. 이어가 볼까요? 네, 10시 30분에 지표가 조금 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미국 무역 수지 지표입니다. 일단 예상치보다는 적자폭이 더 적었습니다. 예상치는 685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74억 달러의 적자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는 적자폭이 적었고, 다만 지난달에 나왔던 이 11월 무역 수지보다는 적자폭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11월에는 615억 달러의 적자폭을 기록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자가 지금 뭐 지난달보다는 더 폭이 확대됐다라는 소식이었는데 뭐 예상치보다는 지금 적자 폭이 줄어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지표 이야기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온 지표 저희가 뭐 좀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나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무역 수지라는 게 GDP의 일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GDP가 이제 구성이 총 4개 요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역 수지라는 건 결국 총 수출에 포함되어 있는 GDP의 한 계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계정이 미국 GDP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지표는 아니에요. 근데 네. 만약에 막 미국이 엄청나게 무역 수지에 흑자가 일어난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소비는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고 돈은 엄청나게 이쪽으로 몰리고 미국의 생산 쪽이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무역 수지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적자를 유지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GDP는 소비 그리고 투자 그리고 정부 관련 이제 순수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소비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근데 소비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추적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이 있어요. 정부 지출은 올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투자 미국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저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계속 작년부터 미국 투자는 늘어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소비가 조금이라도 받쳐주게 되면 그래서 제가 경착륙은 없을 거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하나의 원인도 된다. 예, 그렇게 분석을 마치면서 GDP와 연관지어서 무역 수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클로징 멘트까지. 네. 깔끔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 나온 실시간 지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고용 지표부터 시작해서 최근 나온 지표들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계신데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지난주 나온 고용 지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아직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좀 섣부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걸로 보기에는 좀 섣부르고 제가 계속 고용 지표에서 좀 이상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게 좀 이상해 보여요. 이게 이상해 보여요. 계속 고용 지표가 나올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고용은 후행 오브 후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동행 지표가 있고 선행 지표가 있고 저희는 항상 투자를 하는 입장에는 선행 지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동행 지표는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빠질 수 있을 것인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후행 지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랬는데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래서 방향성을 좀 보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네. 방향성을 보는 지표가 지금 너무 혼돈스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 좀 애매한 거지. 만약에 이 지표들에 대한 것들의 선행 지표를 저희도 고용 지표에서 찾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못 찾았으니까 이 방향성이 조금만 보이게 된다면 ECI처럼 아까 전에 0.8%라고 말씀드렸죠. 0.8% 들어가면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겁니다. 초강세장 왔습니다. 그때는. 근데 네. ECI가 단박에 0.8% 들어갈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긴 시계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고용이라는 거에 동행 지표성도 안 되는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향후 주가는 선행성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왜 이거 하는 이유가 뭘까요? 페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페드가 결정을 내줬잖아요. 3월까지 보고하겠다. 네. 지켜보겠다. 그러면 저희는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데이터 디펜던트 그렇죠. 결국 그렇게 가는데 고용 쪽에서도 조금씩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게 되면 데이터 디펜던트가 지금 맞나 안 맞나 저희도 하나씩 맞춰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최근 나온 데이터들, 지표들 토대로 좀 어떤 캐치할 수 있는 포인트들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